여러분들이 가진 그것이 절대 단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성을 깨워줄 아주 큰 장점이란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사람들, 다능인들을 위한 책, 짜잔! 모든 것이 되는 법 이라는 책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이 책은 제가 작년 초에 벌써 2번이나 읽었던 책입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요. 1년 전에는 이 영상을 통해서 책 속의 내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출판사에서 홍보 의뢰를 주셨습니다. 이게 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우리 우구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책은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저는 그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도요, 저의 관심이 너무 이쪽 저쪽 많은 곳으로 뻗어나가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유튜브 이 채널을 운영을 해오는 과정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때까지 해오면서 중국어 컨텐츠도 만들고 영어, 독서, 글쓰기, 심리 상담, 자기계발 등등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왔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저의 이쪽 저쪽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저의 이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었는데, 그런 저의 문제점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모든 것이 되는 법이었어요. 이 책은 저같이 배우는 걸 좋아하고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뻗어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필독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2번이나, 아니 올해까지 포함하면 3번이나 읽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자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자 에밀리 와프닉은 이런 다능인들의 구원자이자 대표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장점으로 잘 승화시켜 나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다능인으로서의 활동을 이어가요. 라이프 코치, 강연가, 블로거, 뮤지션, 법학도, 영화인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자의 글이 정말 진솔하고 감명 깊게 와닿았습니다. 같이 목차를 보도록 할게요. 책은 총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다능인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다능인에 대한 사회의 오해에 대해서, 그리고 다능인만의 특별한 장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2부로 가면요, 이제 다능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특장점을 잘 살리면서 이 사회에서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직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4가지 형태의 방법을 4개의 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부로 가면요, 다능인들도 이제 실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온갖 장애물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그걸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목표로 나아갈 때 맞닥뜨리게 되는 내부의 적들에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이 3부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미루는 버릇, 자신에 대한 회의감, 압박감, 두려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다양한 도구와 기술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좋았던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제가 이 책을 정말 사랑하는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요, 제가 다능인이라는 저의 성향을 사랑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길로 나아가도 충분히 이 사회 속에서 잘 어우러지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용기와 확신을 줬습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요, 저는 10대 시절 저 자신이 정말 좋았어요.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배우는 저 자신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이 용어를 정말 좋아했고요, 그 용어로 저를 표현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농구, 축구, 수영, 드럼, 기타, 피아노, 미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웬만큼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제가 좋았고 자부심도 매우 컸습니다. 근데 이런 저 자신에 대한 사랑이 팍 꺾여버린 게 20대 때였어요. 20대가 되고 이제 사회에 나와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술들이 다 쓸모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진 실력은 전부 얄팍하고 어중간하고 무엇 하나도 제대로 사회에서 수익 창출을 할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이런 저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온갖 것들을 좋아하고 온갖 것들을 배우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제가 이런 기질 때문에 오히려 나는 한 가지에 몰입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저의 기질과 성향을 좀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0대가 되면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배움에 대한 이 무한한 관심이 저만의 하나의 큰 장점이란 걸 알게 되었는데요. 20대 때도 저는 독서와 글쓰기, 지식 경영, 외국어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이렇게 배우면서 나와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10대 때 여러 가지를 배우고 20대 때 계속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걸 포기하지 않았던 그것들이 전부 다 제 안에 축적이 되면서 초보자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데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마음 관리법은 무엇인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다능인의 이런 장점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단일 분야에서 뛰어난데 반해 다능인들은 영역들을 혼합하고 그 교차점에서 작업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분야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더 깊은 수준의 지식을 성취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만의 전문성이다. 이 부분을 보고서 진짜 뭔가 머리를 한 대 꽉 맞은 듯한 그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미 사회에 나와 있는 다양한 분야들 사이에서 나는 왜 전문적이지 못하지? 난 왜 스페셜리스트가 안 되지? 난 왜 그렇게 한 분야에 몰입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저 자신을 미워하기만 했었다면 오히려 제가 그동안 기르고 있었던 저만의 전문성은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익혔던 그런 경험들, 이 경험 자체가 저의 전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들을 참 많이 해보면서 초보자들이 어떤 마음의 문제를 안고 있고 시작할 때의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압박감이 어떤 것인지, 완벽주의 때문에 생기는 어떤 미루는 경향은 어떤 것인지 저 스스로도 참 많이 느껴왔던 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능인으로서의 정말 큰 장점은 어떤 학습법을 설계한다든가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저의 이런 다능인으로서의 기질을 최대화하면서 계속 저만의 직업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고요. 책에서 저에게 아주 큰 용기를 주는 구절도 있었어요. 당신의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에는 매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 즉 당신은 무언가를 뒤집어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세상을 당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더 좋게 만들 사람이라는 것이다. 당신의 운명적 일이 무엇이든 다능인 기질을 억누르는 동안에는 목표에 다다를 수 없다. 반드시 그 기질을 받아들이고 사용해야만 한다. 이 구절을 보고서 제가 얼마나 큰 용기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에밀리 와프닉은 반드시 이 기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우구님들께는 그런 기질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것이 절대 단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성을 깨워줄 아주 큰 장점이란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2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2부에 가면 다능인들의 직업 구현 방식에 대해서 4개의 장을 통해서 4개의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이 방법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그룹 허그 접근법. 두 번째, 슬래시 접근법. 세 번째, 아인슈타인 접근법. 네 번째, 피닉스 접근법. 이렇게 4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다능인들도 각자의 성향이 있어요. 자아 실현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수 있고, 다양한 관심에 대한 자율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안정성을 먼저 추구할 수도 있고요. 모험성을 우선으로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능인들의 각자의 성향에 맞게 이 직업을 구현하는 방법들을 이 4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그룹 허그 접근법은 자아 실현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양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포괄적으로 하나에 담아서 나 자신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한 가지 직업이나 사업을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능력이 합쳐진 통합적인 일을 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이라던가 작가라던가 축구 감독이라든가 이렇게 한 분야 안에서도
포괄적으로 다양한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런 영화 감독, 축구 감독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능력을 조합해서 한 가지 어떤 사업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한 가지 직업의 형태를 추구하는 게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래시 접근법은요, 다양한 관심사에 대한 자율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2개 이상의 파트타임 일이나 직업 등을 이렇게 고루고루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는 이 자신의 성향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아인슈타인 접근법은요,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제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풀타임 직업 하나를 단단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시간에 부업으로 다른 일들을 추구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열정을 발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런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죠.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피닉스 접근법이에요. 모험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단일 분야에 몇 달이면 몇 달, 몇 년이면 몇 년, 일단 한 가지 일을 열심히 진행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새로운 분야에 또 도전해서 한동안 또 새로운 직업을 영위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직업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이렇게 한 가지 분야에 몰입하는 걸 좋아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이런 모험성을 추구하는 방법이 피닉스 접근법이에요. 자,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책에서는요, 하나하나의 장으로 다루면서 다양한 다능인들의 경험 사례들을 제시해 주고요, 각 성향별 전략들을 소개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룹 허그 접근법이 저한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과거 저는 슬래시 접근법에서 서서히 그룹 허그 접근법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예전에 이 책을 읽기 전에 저였다면 슬래시 접근법이 뭔지, 그룹 허그 접근법이 뭔지 아예 정보와 지식이 없는 상태였어서 저의 욕구와 성향을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책을 통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됐고 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하고 있었던 슬래시 접근법이 나한테 맞지 않는구나,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통합적인 일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3부로 가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습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고 마인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줘서 3부의 내용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 가지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그날 끝내고 싶은 1000가지의 일을 적는 대신에 당신의 우선순위 프로젝트 중 한 개에 대해 괜찮은 정도로 이 일을 끝내는 것이 마무리라고 자신과 약속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능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한 가지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능인들은 너무 많은 일들을 한 번에 하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한 가지 일에 몰입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오히려 2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자주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되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일단 그 우선순위 프로젝트 한 가지에 몰입하자고 이렇게 지금 에밀리 와프닉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책에서는 다양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되는 법. 여러분들 모든 것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능인으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 기질을 최대한 지지하고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잘 살려서 이 삶 속에 구현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는 잘 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우구님들이 다능인의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책 꼭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